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소식들을 보는 도중에, 이거는 좀 기록을 해놔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제 블로그에 기록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 뉴스 기사 중에 2달 새에 2억이나 뛴 세종이라고 하네요. 네, 물론 서울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긴 한데, 지방은 다 죽었다, 힘들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세종이 정치적인 이슈가 있죠. 네, 2억이나 뛰었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었던 세종인데요. 네, 올 상반기에 분양 물량이 정말 적습니다. 청약이 발표되었던 일정들도 주로 공공분양 소식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그 와중에 2달 새에 2억이나 뛰는 세종의 모습이 포착되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 모습이 과연 예전과 똑같으냐, 그러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 2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았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온 내용은요, 네, 지분형 모기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앞전 부천 영상에서 신혼수익형 모기지 상품에 대해서 계산을 해본 결과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뉴스 기사가 난 김에 제가 한번 체크해 봅니다. 이 지분형 모기지를 이용하면 1억으로 10억짜리 집을 산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뉴스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정책은 공동 지분형 모기지론이고요. 발표 기간은 금융위원회고 출시 목표가 6월,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기본 구조는 자기 자본이 18%, 주택담보대출 42%, 그리고 나머지 주택금융공사에서 40%를 지원을 해준답니다. 후순위 채권 형태로 들어온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내 돈 18만 원, 대출은 한 42만 원 하고 정부에서 40만 원을 후순위로 잡아서 대출해 준다는 거죠. 이 후순위채 형태라는 건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이 먼저 들어가고 다음 후순위로 지분투자 형태로 들어온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저당권 형태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핵심 목적이 청년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장벽 완화, 그리고 공공자금을 직접 주지 않고 지분 투자 방식으로 간접 지원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LTV 82%의 효과를 내는 높은 대출 한도를 제공한다. 네, 이 2개를 더하면 82%죠. 이자 비용도 낮아서 실구매자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네, 이런 얘기를 적어놨는데, 저는 요즘에 참 신기하게도 정부가 이제 집값이 오르니까 이제 땅을 살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잖아요. 거의 다 이제 민간 기업으로 갔던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 땅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러한 지분 투자 방식으로 서민들의 자금을 대출해주는 형식으로 해서 주거비 또는 땅값의 상승률을 정부 쪽에서도 취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 같아요. 정말 똑똑한 정부입니다. 네, 국가를 이길 순 없죠, 우리가. 그래서 LTV 확장 효과가 있다라는 장점을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 70%에서 82%, 그리고 낮은 이자율, 공공기관 참여로 인해서 이자율이 낮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분투자를 받는 부분에 대한 이자도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진입 장벽이 완화된다. 그러면 18%의 자본만 있어도 주택 구매가 가능하다. 그럼 결론은 1억 8천만 있으면 난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네요. 그리고 무제한 지원이 아니므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나타내네요. 하지만 공공지분의 후순위 구조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는 손실 우선 부담 가능성이 이제 공공이 그 손실 부담을 가져간다고 하고, 그리고 자격 요건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가구 소득, 주택 가격 상한 등 정책 조건을 넣겠다. 그리고 지역적인 한계, 전국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기존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이 이전에 공유형 모기지가 실패한 경험으로 해서 국민들이 선호도가 낮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것도 정부하고 수익을 쉐어하는 거죠.
네, 그리고 원리금 상환 능력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의 주택에 18%인 1.8억만 있어도 가능하지만 나머지 8억 2천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이 필수라는데, 네,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죠? 실수요자 선별 기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분별한 수요 확대 시 부실 위험이 증가하고 매각 시 수익 제한 조건 등 기존 공유형 방식처럼 불만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저는 꼭 이 방법이 아니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유튜브라서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이 되면, 네, 굳이 이 방법을 선택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책 효과에 대한 전망은요. 서울과 같은 고가 지역에는 실용성이 높고 다만 6억 이하의 지방주택에도 도입이 된다면 정책 취지인 주거 안정화는 달성이 가능하고 시장 교란의 우려가 낮고 정책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표현해놨네요. 그래서 한국 가계 부채가 위험하다는 지적은 오래되었으나 실질적인 위험은 낮았고 본 정책은 공공재정의 투입 없이 대출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해주는 실수요를 위한 지원이다. 그래서 결론은요. 공동 지분형 모기지는 공공 리스크를 감수하고 실수요자는 적은 자본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하이브리드 주택금융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제 주택금융 모델이네요. 네, 이 제도는 기존 대출 제도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LTV 한도를 올리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실행 요건의 자격, 지역 제한, 공공 손실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필요하다. 결론은 우리 세금으로 네, 정부가 수익을 쉐어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정부가 무슨 돈으로 이분들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저도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어떤 질문이나 고민이 가장 많이 떠오를까요? 네,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함께 고민하시면서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댓글 한번 달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민해요.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2달째 2억이 뛴 세종이랍니다. 와, 진짜 2달 만에 2억. 실거주자고 그리고 비과세 요건이 되시는 분은 정말 좋겠네요. 네, 보면 뉴스 기사의 화면인데 이렇게 3월에서 4월까지 네, 이렇게 신고가 거래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9건에서 43건으로 늘어났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세롬동의 6단지 힐스테이트가요. 이렇게 2개월 만에 2억 900을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월에서 5월 사이에 거래된 거래량 중에서 바로 2억이 올랐네요. 44평 기준입니다. 9년 차고요. 그래서 대형 평수가 더 빠르게 여기서는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성동 같은 경우에는 네, 33평이 1억 5천 올랐네요. 나성동 나자렛 6단지가 1억 4천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성동 일대가 주변으로 1억 이상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정부 청사의 이슈도 있었지만 여기에 기존에 수요가 굉장히 눌려져 있던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두 가지가 함께 겹쳐서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벌써 한 달 만에 2억 5천 오른 호리올 10단지가 있네요. 보람동입니다. 그리고 세종더휴 예미지는 지편동인데 2억 1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호리올 10단지 보람동입니다. 1억 5천만 원 올랐네요. 새뜸 11단지 네, 1억 4천만 원 올랐습니다. 가온 10단지가 네, 1억 3천만 원 올랐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게 올랐네요. 한 달 만에 1억 3천이 오르면 사람들도 깜짝 놀라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매물을 걷어들이겠죠.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지금 세종의 수요 공급을 제가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이후로는 거의 공급이 전멸입니다. 네. 하지만 세종 옆에는 뭐가 있죠? 바로 대체 지역인 대전이 있습니다. 대전은 26년도를 제외하고는 아직 공급이 풍부한 상황이니까 요 점 참고하시고 과연 그렇다면 세종의 인구가 대전으로 이동을 해올까요?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며칠 전에 대전을 다녀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볼까 하고요. 오늘은 뉴스 기사만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에 과학고하고 외고 진학이 많이 되는 중학교가 세롬중학교와 양지중학교예요. 그래서 이 인근의 아파트들 가격이 먼저 조금 반응한 그런 양상도 나타났습니다. 이 아파트 조회순으로 가장 많이 조회된 아파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가재마을 5단지 세종 엠코타운이고요. 새뜸 10단지 그리고 나자렛 2단지 햇들 6단지, 시샘 6단지, 가온 4단지, 나자렛 3단지, 산울 5단지, 가온 1단지, 도렘 13단지 이렇게 한 달 동안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검색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지금까지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눌려져 있고 전세가가 받쳐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전세가도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전세 계약 갱신이 4년이다 보니까 앞으로 4년 동안 올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호가로 올려놓는 경우도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부동산을 공부하다 보면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게 있어요. 매도 우위 지수, 매수 우위 지수가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거는 살려는 사람이 많아요. 이 뜻이에요. 우위에 있다. 매수 우위에 있다. 살려는 사람이 많아요. 매도 우위에 있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30, 20이었던 것이 3월 31일을 기준으로 폭등하기 시작했죠. 40 정도 되면 이제 살려는 사람이 준비를 하는구나 라는 시기인데 여기서부터 불과 일주일 만에 보면 30, 100, 136 이 정도로 매수 우위 지수가 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겠죠. 이러한 정치적 이슈가 반영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가 세종시로의 행정수도를 완성, 대통령실, 국회 이전을 공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약 발표가 2월부터 외지인의 매수세 증가로 직결되었다고 하네요. 비슷한 흐름이 2020년도에도 있었는데 그때도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아파트값이 44.93% 폭등했죠. 그러다가 다시 거품으로 빠졌죠. 그죠? 정치적인 기대감은 선 반영 후 조정 이런 전형적인 패턴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실제 이전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하락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 하지만 수급 부분에서도 지금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이 예전에 2020년도처럼 투자자들 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이제 한 채 더 살 수 있는 여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이게 한번 우리가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가진 사람들이 구매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상황입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다주택자는 현재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외지인의 매수 비중 변화를 한번 볼게요. 와,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1월 이때 정치적인 이슈가 터졌을 쯤이죠. 그래서 2월, 3월부터 해서 4월에 본격적으로 외지인 매수 비중이 증가했는데 10건 중 4건이 외지인이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 대전, 충북 등 주요 인접지역 거주자 비중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세종으로 이사하려는 의사를 보인 거죠. 그리고 외지인은 실거주보다 투자 목적이 강하다는 거. 따라서 기대 심리에 따라서 시장에 먼저 진입하고 실망 시 빠르게 매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종이 전국적으로 투자 지역이었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투자자가 진입한 지역들은 항상 리스크가 존재하고 오를 때는 폭등하고 내릴 때는 굉장히 많이 거품이 빠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매량 같은 경우에는요. 1월 266건에서 3월에는 687건으로 약 2.6배, 거래 총액은 3억 5,010억 원, 2.8배, 신고가 거래가 4월에 43건으로 폭등했죠. 네, 그래서 나성동의 84 전용이 11억 5천만 원에 거래되는
정말 세종 사람들 소리 질렀겠어요. 네, 단기간에 급격히 오른 가격이 오히려 사람들이 더 불안해할 것 같아요. 네, 저라면 팔 것 같기도 하고. 네,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면 가격이 빠질 때도 충격이 크다는 거 이미 세종시 분들은 경험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잘 방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물 감소가 한 달 새 0.3%, 석 달 새 23% 정도 급감했다고 하네요. 전국 매물 감소율 1위. 2017년, 18년도에도 9년도에도 굉장히 세종이 가파르게 매수 우위 지수를 100% 이상 KBC 계열이 빨간불이 들어올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떨어졌을 때는 거의 반토막 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세종 분들은 또 꺼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세종시는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하고 일자리 부족이 문제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종시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세종시에 제 지인이 살고 계셔가지고 한 번씩 놀러를 가는데 아직도 상가에 공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자족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일자리가 부족하고 정부 청사 있는 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파트만 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 오히려 세종에 살고 계신 지인분께서는 친구들 만나고 놀 때는 대전 시내에 나와서 놀고요. 아니면 아예 서울에서 남으로 버스를 타고 가서 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신기했던 건 뭐냐면 제가 세종에 놀러 갔을 때 과외 선생님 이렇게 쪽지 붙여놓은 게 있었어요. 아파트마다 게시판에. 거의 다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이었어요. 진짜 대박이었어요. 너무 이래서 세종시구나. 정부 청사가 있다는 게 정말 큰 인프라구나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했을 때는 강남으로 바로 아이들의 학원을 방학 때마다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학생 딸도 있었어요. 제 그 지인분이. 그래서 그 중학생 딸도 대전 시내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버스 타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택지가 구성되어 있고 깔끔한 건 좋은데 약간 배드타운 같은 느낌이 들긴 했었어요. 또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파트밖에 없다는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진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투자자라면 똑같은 돈과 똑같은 시간에 단기간에 수익률을 볼 게 아니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은 한번 세종에 가보세요. 안 가보신 분들은. 네, 대전도 가보시고 세종이 택지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었었을 때 대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대전에는 구축 아파트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전에 그 구축 아파트에 있던 인구들이 전월세 또는 거주자로 세종 택지가 개발될 때 그 양도세 면제라든지 이런 혜택들을 되게 많이 주면서 대전 시민들이 세종으로 굉장히 많이 흘러 들어가면서 대전은 가격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까 앞에도 보셨지만 세종이 이제는 공급이 없고 연식이 물론 최근 지어진 것도 있지만 점점점 10년 이상 넘어가는 아파트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대전은 여러분 가보시면 기존 구도심 상권이 여전히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의 새 아파트들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지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분양가 회복 수준일 뿐이다. 그리고 은행 대출 리스크가 우려되고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더 불안해한다. 네, 이런 말을 해놨네요. 결론은 정치 이슈가 중심인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 후도 조정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거주자들도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고 조금 예전의 거품에 비해서 많이 빠졌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런 시장에서는 실수요자들이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결론은 2020년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시장의 체력이나 실질 기반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단기 투자자의 중심이 유입이라면 정치 이벤트 종료 후 가격 조정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실거주 수요자와 장기 보유자는 과거와 같은 급락 리스크를 고려해서 신중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뉴스 기사 내용인데, 과거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진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번 상승이 진짜일까라는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와 있어요. 네, 뉴스 기사에서는 세종시 부동산의 상승세 지속 요건 5가지. 첫 번째는 네, 핵심 행정기관의 실질적인 이전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양질의 일자리예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통 및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야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가공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공급 조절, 그리고 정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제가 한번 뉴스 기사를 공부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함께 나눈다는 의미로 영상 촬영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영상과 좋은 정보,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마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